그래서 정말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미국도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채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부정선거가 이번에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정선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조금 더 일찍 이게 컨택이 됐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부정선거를 최대한 덜하게 만들고 부정선거 하면 끝장이 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바텀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텀업. 바텀업 뭐예요? 탑다운과 바텀업이 있는데 네, 멋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은 일반 변호사님과 좀 다르지요. 변호사라고 하면은 그냥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을 위해서 이렇게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그리고 그런 해결하는데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지요. 즉, 뭐 여러 그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가장 앞서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많은 희생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도 국제적인 그런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는데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희 우리 원웨이 뉴스의 시청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웨이 뉴스 시청자 여러분, 종종 우리 전환기 선생님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저도 같이 보는데 이렇게 또 오늘 출연자로 출연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나누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같이 지키면 좋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또 우리 이준석 불러내가지고 TV 토론에 600만 명이 그죠? 그렇죠. 그 영상 전체를 본 600만 명이 시청한 또 이준석 불러내가지고 함께 또 TV 토론에 그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네, 언제나 동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들 방송에 한성천 대표님이 나오셨거든요. 한성천 그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에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공정선거를 위해서 몸바쳐 노력하신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 요까지는 제가 보도를 했거든요. 박주현 변호사님 전화 왔더라. 자세한 건 공개할 수 없지만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미국에서 국제선거감단이 지난해 6.3 대선 앞두고 나왔던 초청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박 변호사님께서 직접 주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혹시 그 뭐 체류 비용이라든가 또는 항공권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들 모시는데 혹시 도와주시냐는데 제가 기꺼이 무조건 같이 한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오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사실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님과 린데 사장과의 그 10회에서의 만남 때문에 이게 지난번 그죠? 그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 이제 본격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중간 선거를 위한 후보자 결정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뭐 라이언 우드를 쳐내라, 이 친구 뽑아라, 뭐 예를 들면 전륜 애들 아웃시켜라, 뭐 친윤을 뽑아라, 뭐 이런 것처럼 미국에도 이런 게 상당히 심해가지고 그 또 미국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물밑에서 그 선거 감시를 위한 노력들이 또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못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바쁘죠. 11월 달이죠, 미국은. 그죠? 11월 달이고 지금 한참 후보자 선정하려고 바쁘고 있고 그래가지고 황교안 대표님이 진짜 힘을 써 주셨는데 이제 린델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좀 보내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린델의 직속 라인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저 오늘 사실 지금 5시간 정도 그 마라톤 회의를 했거든요. 미국인이랑 오늘 오전 9시 9시부터 2시 좀 넘어서까지 미국 친구들이랑 이 부정선거 어떻게 감시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했는데 저는 이제 린델은 정말 트럼프랑 직속 라인이구나 하는 걸 오늘 확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누구랑 얘기를 했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 말하라고에 가서 직접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직보한 사람. 그때
직보하고 난 뒤에 일론 머스크도 확인하려고 막 그랬던 그 당시 다양한 라인이 있을 텐데 그 라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지 와이스나 일론 머스크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사실 오늘 세르비아 털었냐 안 털었냐도 제가 물어봤는데 뭐 한 분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다라는 요소가 세르비아 그러니까 유고 연방에서 해체된 세르비아에서도 역시 부정선거가 행해졌다. 뭐 조사가 진행되고 이 말씀이죠. 그 세르비아가 완전 친중 정권이거든요. 세르비아 친중 정권인데 그 세르비아가 이제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의 창구로 이용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 세르비아, 뭐 중공 베네수엘라, 중공 한국, 뭐 이런 중공 게 이란, 중공 베네수엘라, 중공 세르비아 이런 이제 했는데 중공 한국. 뭐 제가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진짜 개인적으로 황 대표님한테 말씀을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컨택을 해주셔가지고 그 분이 IP 어디서 보고되는지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린델 소송에서 우리나라 성남 운동장이 미국 대선 미시간주의 IP가 발견된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한 사람이에요. 와 진짜요? 그래가지고 와 대박이다. 제대로 된 분인데요. 그리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보를 할 수 있고, 그 린델 회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작년의 또 다른 형태, 뭐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 올지 또 언제 갈지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협의 중인데 협의 중에 있고 뭐 빨리 왔다 빨리 갈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6월 4일까지만 있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선거라는 거는 부정선거라는 거는 선거가 끝난 1, 2, 3일이 제일 중요하다. 끝난 뒤 1, 2, 3일. 그래가지고 딱 3일까지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그래서 진짜 이 CPEC에서 진짜 기적같이 린델 그 사장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저 사진 찍으면 되나요 이러다가 이게 동지애잖아요. 그렇죠. 그 6년 동안 이렇게 부정선거를 싸워왔던 이거를 아니까 너무 친해졌는데 또 막상 또 최근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린델 그 회장이. 그래가지고 왜 이리 바빠 이래가지고 사실 여러 채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시드니 포엘 그 변호사님한테도 지금 초청 메일을 보냈어요. 그걸 아직 회신은 못 받았는데 지금 간 건 맞고 아마 검토 중이시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린델 회장이 그동안 뭐 주지사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미네소타 주지사 후보거든요 지금. 그래요? 어느 주예요? 미네소타주. 미네소타주에 직접 나가는구나 이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린델이 됐으면 좋겠다로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바쁘긴 했어요. 바쁘긴 했는데 또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을 이제 하니까 또 뭐 오늘 이제 컨택을 했는데 이제 3번, 4번 이렇게 전화를 줘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래, 이 사람을 만나래 이렇게 됐고 실제로 진짜 이 사람 진짜 최측근이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미국도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채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부정선거가 이번에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정선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일찍 이게 컨택이 됐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부정선거를 최대한 덜하게 만들고 부정선거 하면 끝장이 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바텀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텀업. 바텀업 뭐예요? 탑다운과 바텀업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 트럼프가 확 때려줬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딱 이렇게 때려줬으면 좋겠지만 진정한 이 부정선거를 깨트리는 방법은 국민들이 일어나는 바텀업이다. 그래서 이 국민의 대각성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오전에 이제 그 마크 쿡이라는 친구도 이제 바텀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일어나는 걸 바텀업 위에서 트럼프 대통령 와서 싹 정리하는 건 턴다운, 탑다운. 근데 참 사실은 저는 탑다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그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독립도 안타깝지만 미국의 핵폭탄 때문에 그렇죠. 예, 됐고 일본이 6.25도 폐망하면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있어서 이게 돼서 순수한 바텀업은 쉽지 않고 네. 탑다운과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그 탑다운 방식이 이 미국과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네. 그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네, 됐고 몇 명이 올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네, 네. 이제 뭐 어쨌든 린델의 직속 라인이 그 린델이 CPEC에서 황교안 대표님하고 약속한 대로 사이버 팀을 보냈고 네. 그 팀이 그냥 실무 라인이 아니라 네. 트럼프랑 골프를 치는 오. 그런 사이고 네.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니 그 자기 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 이거는 정말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지금까지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브리핑해 드리면은 지난해 6.3 대선 앞두고 모스탄 대사, 클린턴 유섬 또 존 밀스 이런 분이 국제선거 예. 감시단으로 오셨다가 미국 가서 미 법무부와 미 의회에다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렸지요. 그때 내용은 6.3 대선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특히 사전투표. 그리고 배우는 중국이고 중국의 서열 4위 왕운이 그 배우 조종자다라는 것 폭로까지 뭐 이렇게 보고서 올렸고요. 파장이 컸는데 이번에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역시 지난해 6.3 대선 때처럼 미국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파견되어 왔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오늘 5시간 동안 미국의 현지와 5시간 동안 영상 회의도, 화상회의도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는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린델 회장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지요. 황교안 대표님하고 그때 박주현 대표님도 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국의 CPEC이라는 보수주의 행사인데요. 거기에 행사에서 황교안 대표님께서 많이 알려졌죠.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에 또 공산화되고 있고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낱낱이 미국 거기에 중요한 인사들이 듣는 데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난 분 중에 린델 회장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린델 회장은 자신의 전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부정선거랑 싸워오신 분이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인정해주고 굉장히 신이 많은 그런 린델 회장님인데요. 그것을 황교안 대표님하고 지난번에 출연할 때 굉장히 서로 신뢰를 쌓게 되었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린델 회장님께서 그때 약속하기를 한국에 혹시나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조사단 사이버팀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 화상회의에서 이제 그럼 그 린델 회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이버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고하고 있는 그런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까지 했고 그 신뢰받는 분의 사이버팀이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곧 한국의 한미 공동조사단 이름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의 조사위에서는 6.3 지방선거 3일 뒤까지 머무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와서 언제까지 있는가에 대해서요.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사실 그 한미 부정선거 조사단이 이제 제가 한국 단장이지만 이번에 한 50명 정도 형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IT 전문 인력도 20명 정도 있고, 홍보 인력도 있고, 이제 감시 인력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예, 한국의 이제 부정선거 감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미국에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선관위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또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전한기 선생님의 한미 동맹단, 막 이런 그 여러 국민들과 함께 한국의 그 부정선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걸 다 펼칠 필요는 없지만 딱 핵심 포인트 위주로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궁금하게 물어봤거든요. 그 우리는 사실 그 린델 소송에 딱 한 단만 알잖아요. 딱 하면 이제 성남 운동장 나온 거.
그럼 다른 IP도 있냐 이랬더니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 IP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한국에 그쪽에 다 가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금 동선을 한번 짜볼까도 생각을 중이고. 예, 자꾸 성남이 계속 찍히지요. 예, 그리고 이제 평택에 이제 황교안 대표님 나오신 곳, 거기도 이제 조국이 나와가지고. 뭐 대규모의 어떤 부정선거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 또 우리 인천 계양을 그리고 김현태 후보 출마하는 곳이죠. 계양을 뭐 이런 쪽이라든지 저기 또 울산 김상욱이 나오는데 김상욱 지금 그 성매매 관련해 가지고 김상욱 지금 난리 났어요. 오늘도 저희들 전해드릴 뉴스가 있거든요. 얘기했다고 지금 김세희 대표도 그 구속영장청건 이거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그 몇 군데의 집중 감시 지역을 좀 딱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을 집중 감시를 하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시 자료나 개표, 투표 결과 자료나 혹시나 뭐 이상한 어떤 IT적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이제 알릴 거고요. 이제 한국의 이제 부정선거 지금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 또 한국 쪽에 잘 만들어져서 기존에 우리들이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이 부정선거가 증거들은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드러났는데 이걸 국민들에 알리는 작업, 또 미국에 바로 알리는 작업이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이제 뭐 X를 통해서든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정치권을 통해서든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미국 인맥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부정선거가 만약 일어난다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시시하고 덮어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줄 생각입니다. 지난해 그 국제선거감사를 왔던 분 중에서는 뭐 모스탄 대사, 크랜턴 유시엄, 존 밀스 이런 분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좌파 언론에서 막 조롱했거든요. 그거 뭐냐 민간인들 아니냐. 미국에 전혀 신뢰, 미국 트럼프 정부에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존 밀스 국무부 그분은 미 국무부의 부차관보가 돼버렸잖아요. 핵심 보안 전문가 아닙니까? 사이버 담당이죠. 사이버 담당이죠. 그렇처럼 이번에 오실 분들은요, 또 그때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린델 회장은 전 재산을 부정선거, 미국 내 부정선거와 싸워오신 분이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신뢰하고 있고, 아까 하신 말씀으로는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지방선거에서 미네소타주에 주지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낙점해서 출마하라고 할 만큼 신뢰받고 있는 분이 보낸 그런 사이버 팀이 올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원격지에서도 이거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 모두 다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현지에서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채널을 열어놓고 사실 그걸 이제 워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제 워룸, 미국의 워룸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한미 부정선거를 선멸하자. 그래서 이번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가 사실은 미국 부정선거 축소판이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게 미국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만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될 수 있어서 저는 뭐 그분들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 그때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핵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인천 랜딩이 인천 상륙 작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에 그죠? 근데 그분도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한테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또 뭐 황교안 대표님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뭔가 우리가 막 계획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낙담할 수도 있고 혹시나 뭔가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았는데 역시 이 흐름에 도와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고 하늘이 돕는다. 한국은 반드시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저는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또 직접 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신 말씀 중에서 놀라운 말씀이 만약에 한미 간의 공동조사단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경기도 평택을 즉 황교안 대표님 출마한 곳이죠. 조국도 같이 출마했고요. 울산 김상욱이가 국힘 있다가 민주당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거기 울산 시장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곳이죠. 울산 계양을 이번에 김현태 후보가 나갔죠. 그게 반대쪽에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꼬봉, 이재명 대변인 하던 김남준 후보가 나와 있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 김현태 후보님 나와 요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한번 감시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한미 간에 이걸 연결될 수도 있고 아까 성남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시청자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미국의 부정선거와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의 투표 시스템, 투표 관리 시스템이 뭐 스마트 매트릭 네. 그리고 미국의 도미니언 시스템, 우리나라의 미루 시스템 네. 이게 한 통속 아닙니까 사실상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미국의 부정선거에 있을 때 그 원산지 IP까지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IP가 성남으로 우리 경기도 성남으로 떴어요. 그래서 금방 하신 말씀이 이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는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뭐냐면은 다가올 6.3 지방선거와 우리 국회의원 보궐선거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 전에 있었던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도 있고 또 심화적인 부분은 이제 사실 미국에서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걸 봐도 충분할 수도 있고 이미 많은 증거들이 이미 만들어진 거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 감시단이 만든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이제 자료를 이번 6.3 지선 자료하고 합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되게 또 중요한 과제가 우리 한미동맹단 저희들 한미동맹단 그 부정선거 감시를 최대한 많은 인력을 보내야 됩니다.